자, 그러면 홍익 때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죠. 자, 홍익 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홍익 때는 올해 이제 이 수능 지정 영역이 이 폐지가 됐습니다. 수능 지정 영역이 폐지가 됐는데, 수능 지정 영역의 폐지는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자연 계열의 이 수학이라든지 탐구, 그러니까 자연계열의 과탐이라든지 미적 기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지정이 폐지가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과학으로 되어 있던 것이, 자연계열 과학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이제 탐구 영역으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2025에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대학들도 있죠. 2025에 변화를 가져오는 대학들도 있는데, 이제 2026에, 홍익 때는 2026에 그 제한을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자연 계열에 이제 가산점을 대신에, 왜냐하면 영역을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사탐 지원자랑 그러니까 사탐 응시자와 과탐 응시자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바뀌는 거죠. 이게 지금 분명히 이제 처음 들으시는, 이런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정시에, 그러니까 수능 지정령이 폐지가 되면은 정시에 수능 위주 전형에서 사탐 응시자가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탐 응시자가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 있지만, 여기서처럼 홍익 때처럼 가산점을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산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 가산점 부분은 미적 기하에는 표준 점수의 3%, 그리고 과탐에도 표준 점수의 3%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지난주에도 듣고, 특히 이제 3학년이나 N수 학부모님들께서 요 표현에서 미적분 기하의 표준 점수의 3%, 그리고 과탐의 표준 점수 3%라는 요 부분에서 뭔가 좀 특이한, 이게 다른 대학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다른 대학 가산점하고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퍼센트는 뭐 이제 3%도 있고 5%도 있고 뭐 이대처럼 6%도 있고 뭐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거를 떠나서 약간 뭔가 차이점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 수 있으려나요? 네. 여기 누군가가 혹시 얘기가, 아니면 이제 꼭 채팅을 안 하셔도 되니까, 이제 혼자 입으로 자꾸 얘기를 해보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홍익대가 변표가 아니죠. 변환 표준 점수를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시면 표준 점수, 과탐 표준 점수의 3%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과탐 표준 점수의 3%. 그러니까 이게 변환 표준 점수를 쓰지 않고 그냥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인 거죠. 그래서 홍익대는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입니다.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이기 때문에 탐구도 그대로 표준 점수를 씁니다. 서울대도 그렇고 홍익대도 그렇고 이 탐구도 그대로 표준 점수를 쓰기 때문에 과목에 따르는 편차가 좀 많이 발생하는 수 있는 그런 정시 지원이 된다라는 그 특징을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지난주와 이번주에 언급하고 있는 14개 대학들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들이 꽤 있는데, 홍익대는 표준 점수를 쓴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경향을 가진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게 하나 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논술전형의 교과를 10%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이건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제 전년도 랑 똑같이 2025학년도에도 10% 반영하고 그대로 반영을 하는데, 이 국수형 4과의 각 교과별 상위 3과목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에서 저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표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제가 써놨습니다. 국수형에는 쉼표가 있고 4하고 과 사이에는 슬래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선 슬래시가 있는 건 뭘 의미하느냐? 사탐 또는 과탐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렇게 슬래시가 되어 있다는 거는 사탐 또는 과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국수형 4로 들어가는 친구가 있고 국수형 과로 들어가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 그걸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우리 1, 2학년 학부모님들이 한 40분 조금 넘게 계세요, 지금. 1, 2학년 학부모님들이 40분 넘게 그냥 계산을 대충 해보면 48분 정도? 요 정도 계시는데 1, 2학년 학부모님들이 이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국어, 수학, 영어가 있고 거긴 쉼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국어, 수학, 영어는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사회와 과학을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여기 지금 그 최고단님 이 논술 전형의 교과 10%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라면 저거는 2025에도 저렇습니다. 2025에도 저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이 똑같은 건데 제가 용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 익숙해지시라고 저걸 놓은 거예요. 근데 저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각 교과별 상위 3과목이라는 저 표현이에요. 각 교과별 상위 3과목. 자, 되셨어요? 네, 각 교과별 상위 3과목이라는 저 표현을 조금 이제 1, 2학년 학부모님들은 익숙해지셔야 되고 3학년 학부모님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막상 수시원서를 쓸 때 저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 교과별 상위 3과목이니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든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든 여기서 국어 교과에서 3과목, 수학 교과에서 3과목, 영어 교과에서 3과목, 사회 교과에서 3과목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면 3과목씩 4개의 교과잖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3 하니까 12개. 그렇죠. 혜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혜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과목만 들어가는 거예요. 상위 3과목씩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하나 오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요거가 변경사항이 아니지만 이거를 갖고 왔어요. 되시죠? 네. 제가 라이브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목이 좀 맛이 가나 봐요. 자,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교과와 과목이 다르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되죠. 교과와 과목이 다르다. 교과와 과목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교과 안에 뭐 3개 과목이 있을 수도 있고 4개 과목이 있을 수도 있고 5개 과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과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이 되느냐? 이것도 이제 살펴봐야 돼요. 실제로 모집 요강을 보실 때 사과는 어떤 방식으로 사탐과 과탐은 사회와 과학은 어떤 방식으로 이게 되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홍대는 사과 선택은 이수 단위나 학점의 합이 큰 교과. 그러니까 사회는 뭐 총 20단위인데 과학은 10단위다. 그러면 이 친구는 사회의 선택을 사회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사회는 12단위인데 과학이 25단위다. 그러면 이 친구는 뭐로 되는 거다? 과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중에는 이게 이제 뭐 더 우수한 쪽으로 써주는 학교도 있는데, 그러니까 홍익대는 우수한 쪽으로 쓰지는 않고 이거를 더 이수 단위 합이 큰 쪽으로 쓴다라는 거. 그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둘 필요도 있는 겁니다. 저런 것들은 잘 못 보고 놓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홍익대는 아까 이제 표준 점수, 그러니까 여기 빨간 포인터 있는 곳, 여기 빨간 포인터 지금 있죠? 예, 빨간 포인터 있는 곳에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이다, 정시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시 수능 전형에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군 단일군 모집을 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다군을 이제 다군의 선택지들이 많지 않은데 2026학년도에는 다군 선택지들이 좀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군 선택지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그 다군 선택지들이 많이 생기는 것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홍익대처럼 이제 다군에서만 모집을 하는 그런 모집 단위도 존재한다. 원래 이제 다군이 많이 없는데 홍익대는 다군만 모집하는 그런 모집 단위가 단일군 모집 대학이다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큰 변경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융합형 인재 전형의 의학부에 면접을 실시한다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CAU, 중앙대를 CAU라고 부르죠. 그래서 CAU 융합형 인재전형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 CAU 융합형 인재전형에서 의학부에서 면접을 실시한다. 자, 이 말의 전제는 뭐죠? 이 말의 전제는 그렇죠. 이게 자꾸 입으로 자꾸 말씀해 보셔야 된다 그랬죠? 입으로 자꾸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채팅 꼭 안 하셔도 돼요. 채팅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입으로 자꾸 말씀을 하셔서 내 걸로 만들어야죠. 내 걸로.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CA 융합형 인재전형의 의학부에 면접을 실시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는 의학부를 뽑지 않았거나 면접을 안 했다는 얘기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변경사항이니까. 변경사항으로 CA 융합형 인재전형의 의학부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의학부를 CAU 융합형 인재전형에서는 뽑지 않았거나 아니면 의학부에서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이랬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실제로 융합형 인재로 가보시는 거예요. 그 융합형 인재로 가서 이렇게 딱 보시면 이게 딱 맞았을 때의 쾌감 있잖아요. 진짜로 면접을 안 봐. 막 이런 쾌감 있잖아. 그 내가 이런 걸 맞췄어. 이렇게 하면은 확 늘거든요. 애들이 공부도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공부가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추론을 하면서 이게 맞았나 틀렸나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수업도 그렇게 들어야 공부가 이렇게 확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 아이들이 이 어릴 때부터 그냥 수업 듣는 거에 관성화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수업을 들으면 공부를 하는 거라고 착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학원을 많이 보내는 게 꼭 좋은 게 아닌 게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관성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지? 또는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또는 내 생각이 선생님 생각과 맞을까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서 딱 맞았을 때의 그 쾌감을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입시라는 것 자체도,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입금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자꾸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CA 융합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그러니까 융합형과 탐구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융합형과 탐구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탐구형은 면접이 이렇게 있고요. 융합형은 면접이 없고 서류 100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모든 융합형을 하는 다른 모든 그 모집 단위는 전부 다 면접을 안 보는데 오로지 의학부에 한해서 융합형과 탐구형의 전형 방법이 같은 거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25학년도에도 융합형에서 의학부를 뽑아요. 의학부를 뽑지만 그때는 그 융합형의 원래 방식대로 똑같이 그냥 서류 100으로 그냥 진행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2026학년도에 가면 융합형이지만 의학부는 면접을 실시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애들 공부 얘기해가지고 다 달아나셨나? 다 어디로 가셨나?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러니까 한 번 말해서 애들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공부해봐, 이렇게 공부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말고 아이들을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고 계속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많이 해보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탐구형 인재의 1단계 합격자를 확대했다. 이게 뭐냐면, 이게 1단계가 서류 100%고 그러면 이 서류 100%를 통해서 면접을 볼 인물들, 그 면접을 볼 사람들을 이렇게 1단계 합격을 줘야 되잖아요. 그 1단계 합격자 배수가, 그러니까 1단계 합격자가 확대됐다는 얘기는 배수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배수를 하다가 이걸 3배수나 4배수로 했다면 1단계 합격자가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1단계 합격자가 확대됐다라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면접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1단계 합격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많아진 친구들 중에 변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을 모집하는데 이 3배수면 30명이 합격을 하는 거고 1단계를.
그리고 4배수면 40명이 합격을 하는 거고 그 40명 중에서 면접을 봐서 10명을 뽑는 거하고 30명 중에 면접을 봐서 10명을 뽑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변수가 당연히 40명일 때가 변수가 더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면접을 특히 잘하는 친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면접을 잘하더라도 1단계 통과를 못해서 면접을 못 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됐을 때는 변수 발생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2025학년도에는 3.5배수, 1단계 학자 3.5배수였는데 모집 단위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래서 4배수로 확대되는 모집 단위가 있고 5배수로 확대되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되셨죠? 요것도 하나 포인트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슥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하지만 포인트가 하나씩 이렇게 탁탁탁 넘어가요. 그러니까 1단계 합격자 배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변수 발생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지를 때도 저런 변화를 갖고 질러야지 뭔가 좀 기대를 하는 거지.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런 거를 하나 딱 이렇게 딱 잡아내고 가실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오늘 입금 들으시는 거에 아주 그 보람된 내용일걸요. 예,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2026학년도에 1단계 배수가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합격된다. 4배수와 5배수 단위가 있는데, 4배수 단위가 적어요. 4배수 단위가 적기 때문에 4배수 단위만 이렇게 보면은 요게 4배수 모집 단위예요. 4배수. 그러니까 1단계 4배수 모집 단위고 나머지 이걸 제외하면 다 5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게 요 모집 단위만 4배수 모집 단위고 나머지는 전부 다 5배수 모집 단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되셨죠? 되셔야 넘어가는데? 자,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변경사항은 아닌데, 전공개방 모집이라는 게 중앙대에는 있어요. 자, 다시. 변경사항 아닙니다. 이건 변경사항 아니고, 이 전공개방 모집단이라는 모집단위가 있어요. 전공개방 모집단위가. 그래서 이 전공개방 모집단위는 지역균형 전형, 즉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만 실시를 하고 2026 기준으로 230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안성에 있는 그 다빈치 캠퍼스라고 하죠. 중대는 안성의 다빈치 캠퍼스라고 부르는데 다빈치 캠퍼스에 있는 인원은 뺐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캠퍼스에 있는 인원 빼면 230명. 그리고 2025에는 232명인가? 이렇게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전공 모집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원래부터 전공 개방 모집을 해왔는데 그 전공 개방 모집을 여러 가지 아무 전형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직윤에서만 한다. 직윤에서만 하고 요렇게 전공 개방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대학으로 36명을 뽑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2학년 올라갈 때 학과를 정하는 거죠. 전공을 개방해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셨죠? 전공을 개방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떤 전공을 정하지 않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공을 정하지 않고 들어오니까 학종으로는 안 뽑고 교과 전형으로만 뽑는 거죠. 수능 전형으로 한때 뽑았던 적도 있는데 2025나 2026은 그냥 교과 전형으로만 뽑습니다. 단 사과대랑 경영경제대학이랑 공과대학만 진입 불가 모집 단위가 있어요. 근데 이 진입 불가 모집 단위는 보통은 수시 모집 요강에 나오기 때문에 2025 수시 모집 요강 아직 발표 전이고 2026도 당연히 발표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024 수시 모집 요강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애가 원서를 쓸 때는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니까 그 수시 모집 요강에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대학으로 들어갔지만 여기는 못 가요 라고 정해놓고 있는 단위가 모집 단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입 불가 모집 단위가 있고 그 진입 불가 모집 단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전공 개방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야지. 그 진입 불가 모집 단위로 가기 위해서 나는 전공 개방을 갔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뒤죽박죽 어이가 없는 거죠.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잖아요. 무전공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어느 모집 단위로 지금 이제 고3 학부모님들이나 N수생 학부모님들 56%나 계시는 우리 고3 학부모님들, N수생 학부모님들께서는 5월 31일 날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면 관심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그 관심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에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 무전공으로 갈 수 없는 데가 어디냐, 무전공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어디고 갈 수 없는 데 어디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 불가 모집 단위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채팅하는 거를 저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집중하는 게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특성상 이제 제가 설명회를 하는 특성상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해하고 앉아 계시다라는 걸 제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렇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들었어 라는 의미로 이벤을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입불가 모집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과대에서는 사과대로 들어갔지만 공공인재랑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못 간다. 경영경제대학으로 들어갔지만 경영학부, 경영학이나 글로벌 근영, 그 다음에 산업보안학과 자연, 그 다음 지식경영학부로는 못 들어간다. 그럼 경영경제대학 안에 있는 다른 거는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공과대학 중에는 화공, 기공, 첨단소재공학과는 못 들어간다. 일로는 못 간다는 거야. 다른 과로는 갈 수 있는데 여기로는 못 가더라 라는 거를 표현한 거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된다. 요게 이제 뭔지,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시면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2025다. 그럼 2025 수시 모집 요강에서 저게 표현이 돼 있을 거고, 2026이다. 그러면 2026 전형 모집, 그러니까 수시 모집 요강에 저게 표현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전형계획안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잘 안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앙대에서는 이제 그건 아니지만, 변경사항은 아니지만 전공 개방에 대해서 하나 알아봤어요.